오케이.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오랜만이죠. 자, 오늘은요, 시골집 매매와 관련해서 최근에 있었던 경험담, 매매 사례, 제가 겪은 거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현재요, 100일이라고, 물론 어른들이 걸리는 건 아니지만 감기가 좀 걸려서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자, 시골집 매매와 관련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주택자인데, 2주택자인데, 시골집, 지방에 있는 고향집 사는 거 세금 얼마 부과되냐, 그 다음에 부모한테 물려받는 건데 상속이 낫냐, 증여가 낫냐, 매매가 낫냐,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그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결국에는 이번에 부모님이 살던 집을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것이 스토리가 상당히 좀 드라마틱한데요. 말씀드리려고 하면 너무 길고요. 핵심적인 내용은 뭐였냐면요. 저희 집이 1997년 IMF를 다 겪으셨잖아요. 그때 집안이 폭삭 망했습니다. 집안에 사업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그때 당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갔고 부도가 많이 났죠. 그때 당시에 이제 시골집도 압류당해가지고 다 처분이 되고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부모님들도 살던 집을 다 매각을 하고 쫓겨나고 이 집 저 집 전전하시다가 2005년경에 제가 그때 당시에 부모님들에게 이제 이 집을 사주게 됐습니다. IMF가 어느 정도 진정된 후죠. 물론 후유증으로 고생하신 분들은 20년이 흐른 지금도 있을 겁니다. 자, 근데 그때 당시 2005년도에 이제 이 집을 사드려야겠다 하면서 그때 당시에 시골에 집을 짓고 있던 업자가 그 집을 준공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짓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집을 매수를 했습니다. 동네에서 그 집을 튼튼하게 짓더라 하는 소문도 있고 해서 일단 그 집을 매수를 했습니다. 자, 매매가 아닌 짓고 있던 집을 산 거기 때문에 이것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되겠죠. 지금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때 당시 20년 전에는 저도 적은 나이였기 때문에 지금 나이가 좀 들었죠. 20년이 흐른 후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도 아주 어리버리하죠. 그래서 그게 보존 등기에 대해서 잘 몰랐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그 집을 짓던 집 주인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 거기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똑같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20년 후에 이번에 매매 계약을 했는데 법무사 사무실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법무사는 20살이 더 먹었으니까 72살이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늙으셨고 돌아가시진 않았더라고요. 사무장님이 일 처리는 다 하셨는데요. 하여튼 그때 당시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더라. 자,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거, 자, 가족 간 시골집 매매하는 거 도대체 세금 얼마 나오느냐, 그 증여 아니냐, 세금 탈세 아니냐. 자, 결론적으로요, 지금 현재 시골에서는 이런 부모와 자식 간 부동산 매매 거래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약간 걱정을 했는데 아주 흔한 일이다 보니까 당연시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사무장님도요. 그래서요, 증여를 할 것인가 상속을 할 것인가 저도 고민을 좀 했는데 상속을 하게 되면 자녀가 많은 경우 상속 분쟁이 있을 것 같기도 했고, 근데 시골집이 비싼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자녀들 중에 또 사업을 하거나 사채를 빌린다던가 빚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은 상속을 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매매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부모님과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매 계약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서 매매 거래 가액을 함부로 설정을 할 수는 없더라. 자, 법무사 사무실에서 제안한 부동산 매매 가격은 공시지가의 140%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억이다 하면 시세 1억보다 공시지가는 좀 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140%를 가산해서 시세에 준하게 부동산 거래 가격을 산정하더라.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양도세, 양도 차익이 크게 개의치 않겠습니다 해가지고 130%로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을 거래 가액을 설정을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이라고 해서 그냥 공짜로 돈 준 셈 치자, 나중에 부모에게 효도한다 해서 용돈 개념으로 매매 거래 가액을 대체하기로 하자. 그러니까 1억으로 매매 가격을 설정을 하고 매달 200만 원씩 용돈 주니까 1억 될 때까지 하자. 이렇게 하는 거는 절대 안 된다. 만약에 1억으로 매매 가격을 체결했으면 그날 즉시
온라인 이체하는 것이 깔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매매 가격을 결제를 하지 못하면 세무서에서 아마 이게 감사를 하거나 조사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시가의 130%로 매매 가격을 산정하고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그때 당시 이제 보존 등기한 건물을 보존 등기한 가격을 체결하다 보니까 19년 전이죠. 2005년이니까 19년 전 가격을 알 수가 없어요. 뒤이어 세무서에 맡긴 이야기가 이어지겠지만 결국은 부모님 입장에서 아버님 입장에서는 이것을 매매한 거잖아요. 양도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양도 가격은 취득가액하고 양도가를 차익에서 그 양도 차익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매수 가격을 알 수가 없잖아요. 보존 등기를 한 거니까. 그래서 세무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보존 등기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보존 등기한 2005년도에 그때 당시의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취득 가격을 산정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의 공시가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고 세무서에 맡겨버렸기 때문에 사무실에 세무사님 말로는 2005년 당시에 보존 등기한 그때 당시에 그 주택 유사 사례의 공시가를 기준으로 취득 가격을 산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모와 자식 간의 거리도 시장 가격은 아니더라도 뭐 시장 당시에 그 시골에서의 그 주변의 주택 가격에 준해서 매매 가격을 산정하는 게 맞고요.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부동산 가격을 산정할 수는 없다. 결국은 공시가의 140%로 하시더라.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온라인으로 돈을 입금을 해야 된다. 돈이 오고 가야 되는 증거가 남아야 된다.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뭐 가족 간의 매매라고 해서 본인이 뭐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세금을 내거나 하는 것도 좋은데요. 가장 확실한 것은 뒤에 말이 안 나오게끔 아예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뭐 시골집을 산 경우에 양도세 특례를 하겠다 이렇게 뭐 특례 법안을 내놨는데요. 이것은 뭐 다주택자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시골집을 사더라도 결국은 다주택자가 매매한 걸로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취득세 중과 해서 세금도 2배로 냈다. 2배인지 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중과된 세금을 냈다. 시골집이라서 봐주는 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양도세 특례 같은 경우도 무주택자라든가 1주택자인 경우에만 이번 특례가 정부에서 말한 특례 2025년까지만 이것도 일시적인 특례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 경우에는 특수한 케이스가 뭐냐면요. 이제 이 집을 샀단 말이죠. 근데 사고 나서 제가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까 2011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당시 시골집 앞집이죠. 이 집 앞집이 불이 났습니다. 시골에는 망나니 아들이 많잖아요. 그 앞집의 아들이 그 집에 술 먹고 불을 질러가지고 그 집이 다 불탔습니다. 다행히 이 시골집까지 옮겨 붙지는 않아서 피해는 없었는데 앞집이 이제 불이 나다 보니까 집이 전소되고 그 대지만 남은 거야. 그래서 제가 아버지 소원을 풀어주려고 그 집 앞집에 집에 땅을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땅을 산 기억이 2011년도에 등기로 돼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매매 가격도 생각이 나는데 하여튼 이번에 시골집을 이제 매매를 아버지로부터 할 때 매매 계약서를 이번에 쓸 때 이 시골집과 앞집 그 대지 부분을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보통 시골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있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매계약서도 동시에 작성을 하고 다시 말하면 법무사 사무실에서도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 그다음에 불타버린 앞집 그 매매계약서도 2011년도에 아버지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었지만 이번에 매매계약서를 체결할 때 필지 2개죠. 이렇게 대지 2개 그리고 한쪽 번지에 올려져 있는 주택 그러니까 총 거리의 대상이 3개인 거죠. 주택이니까 주택 부분 주택을 받치고 있는 땅 그리고 불난집 앞집의 대지 이렇게 총 3개를 계약서 한 장에다가 써가지고 매매계약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 자 2005년도에 등기부를 보니까 매매 거래가 기재가 되더라고요. 자, 언제부터 등기부에 매매 거래 가액이 기재됐는지 정확지 않는데 제가 잘 모르겠는데 2005년도 등기부에도 매매
거래 가격이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땅 부분에. 근데 이번에 제가 이 세 필지죠. 물건지 세 개죠. 주택 부분, 주택을 받치고 있는 땅 부분, 불난집, 앞집, 불난집 땅 부분, 이 세 개의 물건을 세 개를 합해서 가격을 정했거든요. 공시가의 130%를 정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등기가 완료되고 나서 그 등기부를 떼보니까 등기부에 가격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세 개의 물건지를 1억으로 했다 칩시다. 그러면 주택이 얼마, 주택을 받치고 있는 땅이 얼마, 불난집의 그 대지 부분 얼마,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이 세 개를 뭉뚱그려서 1억 이렇게 했기 때문에 등기부에 가격을 쓸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등기부를 떼어보면 등기부에 주택 가격이, 거래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가 않더라. 그리고 그 대지 부분의 가격도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 자, 여기서 시사하는 점은 등기부에 이 매매 가격을 기재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요, 이렇게 거래 대상물을 뭉뚱그려서 계약을 체결하면 등기부에 기재가 되지 않더라. 이런 하나의 시사점을 제가 한번 교훈을 좀 얻었습니다. 자, 뭐 그 이외에 이와 관련한 에피소드는 상당히 많지만 IMF 이후에 그 극적인 드라마틱한 인생사는 뭐 이야기 드리진 않겠고요. 오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자녀와 부모 간의 상속이 아닌, 증여가 아닌 매매를 통해서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에는 대충 매매계약서 체결하고 돈 준 셈 치자, 나중에 이제 용돈으로 대체하자, 이런 건 안 되고요. 실제로 돈이 오가야 되고 온라인 이체 기록도 남아야 한다. 그리고 세무서에서 소명을 하라고 할 경우에 소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워낙 오랫동안 뭐 20년, 30년 만에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 처리 부분에 대해서 뭐 본인이 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그 지역 세무서 사무실에 맡기는 게 낫다. 그 동네 세무사 사무실에, 법무사 사무실도 몇 개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오랫동안 등기소하고 연을 맺어서 그 지역 토막이 아닙니까? 법무사라든가 세무사가 이렇게 거기에 맡기는 게 안전빵이다. 조사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나중에 부모님한테 입금한 돈 돌려받는 방법은 뭐 한번 상의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무조건 온라인으로 이체 기록이 남아야 한다는 거 오늘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계약금 산정하는 거, 공시지가의 140%를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말씀하시더라. 이 부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기타 시골집 매매와 관련한 뭐 특별한 특례는 제가 혜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다주택자 보니까. 뭐 그리고 1주택자한테 양도세 특례 2025년까지 뭐 양도세 면제해준다. 이거는 뭐 그냥 뭐 하나 홍보성 정부 시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골집 그 얼마 한다고 양도세를 뭐 매년 면제해 준 것도 아니고 1년 동안 거래하는 거 면제해 준다는 건데 그 1년 동안 시골집 사고 팔아라. 이거 장려책이거든요. 이거 뭐 단발성 투기 매매 거래를 조장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정부가 생각하는 거 너무나 좀 단편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시골집 매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 부모님 주택을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이 점 한번 참고하셔서 부모님 잘 달래서 원만하게 매매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렛츠 베이비.